이렇게 해서라도 집값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집값은 왜 잡아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특정 지역이 문제인 거예요. 왜 사람들 다 서울에만 살까? 이거를 좀 분산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가면 되는데.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과 부동산 대책입니다. 그럼 집값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잡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라도 집값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집값은 왜 잡아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에 대한 박탈감을 가진 사람도 사실 있긴 하잖아요. 뭐 이런 심리를 당연히 반영해달라가 아니라 어쨌든 집값이 급격하게 많이 올랐다에 동의를 안 한 사람 내가 아직 못 본 거야. 집값의 문제점은 있잖아요. 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벌어졌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현재 몸 벌어졌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요 괜찮은데 특정 지역이 문제인 거예요. 서울이 네. 소득 대비해서 14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PIR인데 그거 뭐 서울로 따지면 이제는 좀 이제 저평가권은 하고 이제 좀 고평가로 넘어가는 건 맞지. 서울만 보게 되면 그러면 왜 사람들 다 서울에만 살까? 이거를 좀 분산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가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금 그 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강남 개발 현대 사업 짓죠. 네. 그럼 거기 또 얼마나 그 고 연봉자들이 거기서 그렇지. 그 근처 주택을 사야겠어요. 그렇지. 그 주변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밑에다가 지하 개발하죠. 네.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좋죠. 그리고 GTX, ABC 어디 지나가죠? 다 뭐 강남, 요주위, 서울의 비싼 땅을 다 지나갑니다. 돈 있으면 어디 살고 싶어요? 좋은 데 살고 싶죠. 뭐 골목을 몰고 갔네 이미. 네. 좋은 데 살고 싶잖아요. 강남 살고 싶잖아요. 네네. 저도 강남 살고 싶습니다. 네. 다 마찬가지. 강남에다가 온갖 좋은 인프라는 다 때려박고 좋은 회사들은 거기다 다 갖다 놓고 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일관성을 해야죠. 그래서 강남에 이제 사옥을 둔다든지 회사를 두면 페널티를 주고 아니 이전에 대한 베네핏을 줘야지. 이전 중심에 있는 거에서 이전을 처음에 강남 집값 잡는다면서 강남 중심부에다가 현대 사옥을 지어요? 그럼 어떻게 지어?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하고 그런 인프라를 외곽 쪽에 지방은 안 돼. 지방은 효율성이 될 수가 없죠. 지방은 거기다가 지방에다가 뭘 갖다 박아도 거기 내려갈 사람은 없어요. 그건 없고 서울 외곽 쪽 지금 낙후돼 있는 데 많잖아요. 파주, 일산, 김포, 저 뭐 양주 많다고요.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여의도에 지금 금융회사 다 모여 있잖아요. 맞아. 좀 그런 거 외곽 쪽으로 뭐 청라 이런 쪽으로 좀 이전하잖아요. 일종의 뭐 파주 출판 도시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런 컨셉. 그쪽으로 옮겨주면은 그쪽은 올라가고 강남 가격은 조금 더 안정화되고 지금 모든 좋은 거는 다 강남에다 다 때려 넣고 강남 집값을 잡는다.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인간 본성을 거스르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국의 집값이 떨어지려면은 소득이 떨어진다.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소득은 많고 집값은 안정적인 거잖아요. 외곽 쪽에 땅 넓은 데다가 집을 때려지세요. 그냥 다 풀어줘. 서울 시내 그린벨트 풀면 저거 안 돼요. 서울 시내 그린벨트 풀라고 하고 뭐 용산에다 때려졌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문제냐면 집값은 잡혀요. 집값은 잡히는데 집값만 잡으면 돼요. 바퀴벌레 잡으려고 하용방사기 쓰면 돼요. 바퀴벌레는 잡겠지. 근데 집이 타잖아. 이 좋은 환경 산들 서울의 산 이제 그린벨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린벨트 다 밀어가지고 아파트 지면은 국민들의 삶의 질 도시의 그 퀄리티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서울의 그 퀄리티는 그건 손상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린벨트 유지하고 서울의 적적 재건축 쫙 풀어주고 가운데 있는 학교, 특히 학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좀 외곽으로 서울대 같은 것도 좀 외곽으로 좀 분산. 서울이 있으면 서울 외곽 쪽으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뭐 바이오, IT 이런 것들 좋은 예가 판교가 엄청나게 좋은 예예요. 판교가 비싸죠. 살기 좋죠. 그리고 주변에 그래도 공급도 계속 추가로 할 수 있는 땅도 있잖아요. 판교로 옮겨 놓으니까 판교 도시도 커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도 쾌적하게 살면서 밸런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한 가지로는 안 돼요. 한 가지만. 공급을 외곽 쪽에만 공급만 때려. 그래서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 하잖아요. 근데 그냥 집만 때려지면 안 된다니까요. 옮겨야 돼요. 인프라를. 네, 그 가운데 있는 핵심 인프라를 예전에 학교들 강북에 있던 학교들 강남으로 막 옮겼잖아요. 뭐 동북고등학교 옮기듯이 그거를 분산시켜서 옮기고 외곽 쪽 인프라,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하를 갖다가 융단 폭격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네.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풍기 틀어줘서 네. 사람들이 막 오고 싶게끔 오고 싶게끔 해야죠.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네, 오고 싶게끔. 매력적으로. 그냥 거기다 이제 뭐 송도 같은데 막 회사 차리면은 법인세 막 10년, 20년 막 네. 면제해주면서 유인책으로 끌어오게끔 해야죠. 그리고 서울에다가는 저 인프라 투자, 서울이 제일 부자 도시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지방세 세 체계가 부동산 값이 높은 동네가 제일 부자 동네거든요. 부자 동네에서 생길 돈을 갖다 부자 동네에다가 쏟아 부으면 더 좋아지죠. 그러면 더 집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서울에 인프라 이 정도 투자했으면 됐지. 좀 인프라 투자할 것들, 공원 같은 거 뭐 좀 덜 하고 외곽에다가 그 돈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 네. 근데 이제 지방자치제도 있고 각 지역 단체장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지. 이제 정치적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난 너무 이제 유토피아적인 얘기를 하는데 정답은 그거예요. 회사만 우선 옮겨도 돼요. 회사만. 지금이라도 빨리 현대사업 거기 하지 말고 어디 뭐 지금 이미 착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없고 그거 다 공원 만들고 거기서. 아니 그러면 네. 자, 냉철님은 네. 직업이 전업 투자자죠? 네. 그렇죠. 네. 부동산도 조금 하시잖아요. 네. 조금 한 거 아니고 예전에 좀 사놓은 거 그냥 들고만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지금 서울의 중위 아파트 가격이 네. 제가 그때 최근 자료 봤을 때 9억 한 2, 3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직장인이 한 14년 정도 모아야지 네. 집을 살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자, 이 집값 네. 여기서 더 올라야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좀 유지해 가는 게 맞다?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조금 떨어진 게 맞다? 어느 쪽이 좋을까요? 저는 그냥 이제 좀 떨어져도 되고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더 오르는 건 좀 위험하다.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안 올랐으면 좋겠고 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사람들이 좀 집을 쉽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산업을 풀어줘서 풀어줘야 돼요. 집을 건설사들이 많이 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공급을 막고 세율을 올리면 산업이 죽으면서 어차피 우리 다 집이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집이 많이 져야 돼. 자유롭게 많이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는 사람도 사는 게 안 돼. 그 지을 수 있는 사람도 짓는 게 안 돼. 이제 은행까지 다 막혀서 이제 그렇죠. 이런 상태로는 안 되죠. 수요 공급 가격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요. 집은 누구나 쉽게 살 수는 있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집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대지비 더하기 이제 시공단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공단가가 그게 사람들 인건비거든요. 근데 인건비 올랐잖아요. 시공비 말까 건자재도 이제 인건비예요. 건자재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엄청나게 뭐 높은데 집은 뭐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이제 뭐 나라가 세금으로 갖다가 짓지 않고서는 민간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민간에서는 적정 시공비를 받고 있어요. 시공비는 그냥 대지비라면 땅값이란 말이에요. 땅 가격을 갖다가 균등하게 맞추면은 이게 균등하게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권을 광역으로 크게 메갈로시티를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안 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조금 받아서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네. MBC 100분 토론을 보니까 네. 부동산 토론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좀 인상 깊은 멘트 중에 하나가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펼칠 때마다 집값이 안 잡힌 이유는 네. 정부 또한 큰 부동산의 폭락이 오는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정부는 지금 집값이 폭락하길 바랄까요? 폭등하길 바랄까요? 아니면 좀 행보하길 바랄까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그리고 정부도 이제 이게 정부라는 것도 이게 엄청나게 큰 조직입니다. 뭐 대통령의 생각을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누군지 얘기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달라요. 대통령 생각. 그 형은 떨어지길 바랄 것 같은데. 아, 떨어지게. 예. 바랄 것 같아요. 자, 고위공직자들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그거죠. 본인도 다주택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주택자는 다 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렸는데 사실 그 산업에서
그걸 많이 사줘서 사실 임대를 싸게 준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경제학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정도 고위공직자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누구를 뭐 특정 지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반포의 아파트 하나, 세종시에 아파트 하나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정도 고위공직자의 아파트 그 정도 가격 2개 있는 게 지탄받아야 할 일인가. 오히려 그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없다 그러면 너무 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연로만 하세요. 젊을 때 너무 쓰신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전혀 과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부메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를 팔겠다 했더니 그게 또 이제 아니 지역구가 저긴데 왜 반포를 안 팔고 세종시를 팔겠냐, 팔게 되냐. 결국은 다 팔게 되면서 이제 무주택자가 돼버렸어요. 그게 행복하고 선일까요? 그게 다 같이 우리 무주택자 되는 게 선일까요? 그 정치 지금 그 공직자들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탄받아야 될 것들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점 매석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막 버는 케이스.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아파트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어떤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다음 이대로 막 올려버리는 거죠. 시장 기능이 안 돌아가게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금 시장 기능이 돌아가거든요. 내가 임대료를 높여도 시장 가치 올려버리면은 내 거는 공실로 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 활성화, 재건축 풀어서 공급 같은 거 늘려주고, 거기는 원래 아파트 짓는 자리니까 서울에다 공급 팍팍 늘려주고, 서울의 수요 줄이는 거는 서울의 핵심 걸 갖다 외곽으로 빼서 서울의 수요를 낮추고, 외곽은 땅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거기다 아파트 공급하고, 그럼 공급을 왕창 하면 누가 사주겠어요? 그거 사실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굴러가게끔 해서 적정 가격이 가장 적당해요. 저도 예전에 집 공짜로 주면 참 좋겠다, 막 이런 거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경제학적인 걸 이해를 못했을 때 바라던 게 있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집값이 폭락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폭락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더 힘들어집니다. 적정한 가격이 중요한 거군요. 적정한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열된 거는 좀 맞아요. 좀 어느 정도 과열됐어요. 맹철님은 그러면 그 아까 PIR이었나요? 네. 집을 사는데 몇 년 정도 걸리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적정한 게. 지금 14년 정도라면? 빠르면 중위권 소득에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우선 집값이 시공단가가 낮으면 좋잖아요. 근데 임금이 높은데 어떻게 시공단가가 낮죠? 그냥 외국 인력들을 임금을 차동을 둬가지고 외국에 사람들이 싸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시공단가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월급으로 그거 시간 좀 땡겨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몇 년? 맞벌이가 해서 보통 다 그래요. 한 뭐 10몇 년 걸리는데 집을 갖다 한 방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요새 제가 보면 신혼부부들 한 몇 년 일하면 외곽 쪽에는 집 사요. 몇 년 둘이서 바짝 몰면 1억 모으잖아요. 1억이면 사거든. 25평. 나머지 대출이죠.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많이 잘해주는 데. 네. 사실 1억 모은다 치도 대출 없으면 10년이에요. 대출 없으면 그럼 오래 걸려. 그렇죠. 그 모기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줘서 서민들한테 그런 대출, 담보부 대출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담보부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어쨌든 정부에서 주식도 어떻게 보면 대책을 펼친 거죠. 양도소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도 또 다른 또 대책을 펼쳤어요.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정부가 어쨌든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으니까 이걸 세수로 좀 걷어들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맹철님께서 뭔가 정부 측에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은 이제 성공할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많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신경 쓸 부분이 되게 많아요. 불합리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페널티만 올리게 되면은 이게 산업이 굉장히 이건 이제 저번에 공청회했었고 좀 수정이 좀 더 되겠죠. 아직 시기상조여가지고 그런 실제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세수가 목적이라도 그게 원하는 결과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수께끼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쪽 면만 계속 생각하면 절대 그 문제 안 풀립니다. 반대쪽 문제도 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결국 우리가 사실 어떤 정권이든지 행복한 게 국민들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이게 누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재건축을 막아서 누가 행복한지 모르겠고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정책을 피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이거는 징벌적인 거는 정상적이지 않고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거든요.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일해요. 이런 거는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다 해서 버틸 겁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할 수 있는 정권은 이런 특수한 정책을 피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걸 하게 되면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버티기 모드가 아니라 상생하는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에 네. 월간 냉철 편 이렇게 마치고 또 다음에 8월 월간 냉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전업투자자 냉철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